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5차시 수업 시작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발표를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점점 줄고 있네요. 이제 우리 대면 수업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조금 힘든 시간이지만 서로 좀 격려해 가면서 빨리 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단원에서 4단원까지, 1단원 하고 2단원 좀 배웠죠? 1단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그 다음에 2단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단원 배웠어요.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이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잠깐 숙제 좀 내려고 그래요. 자, 우리 과제를 좀 제출합시다. 과제는요, 어디다 제출하냐면은 각방 커뮤니티 제출하면 됩니다. 각방 커뮤니티에 제출하시면 돼요. 과제는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좀 하는 거라서 과제는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하고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그 각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 사진을 한 장씩 학습한 내용 교과서 사진을 좀 찍어서 좀 올려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많은 지금도 올린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자꾸 좀 헷갈리네요. 이름도 헷갈리고 하니까 과제 제출할 때 제목을 좀 이렇게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학번 쓰고 이름은 다 풀네임 안 쓰셔도 되고 가운데는 이렇게 별표 처리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단원 과제라는 거 좀 1단원 1차 과제라는 거 좀 명시해주고 하면은 제가 좀 체크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반 과제를 커뮤니티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5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5차시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배운 내용 잠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이 시간까지 이제 4시간 수업했는데 배운 내용 좀 정리하면, 자, 빅뱅부터 우주가 시작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빅뱅이 시작되면서 빅뱅 직후에 기본 입자인 쿼크나 전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죠? 쿼크나 전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으면서 쿼크들이 결합해서 뭘 만들었다? 그렇죠.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들었는데 이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주가 탄생한 후부터 3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제 양성자가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다음 우주가 계속 팽창해 나가면서 38만 년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우주의 온도가 식으면서 양성자나 아니면 헬륨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서 수소나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제 38만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수소하고 헬륨 원자밖에 없었는데 그렇지만 우주에는 많은 원소가 있죠. 그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뭐에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별의 진화 과정에서 원소가 생성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원소가 생성될 때 별 중심 내부에 있는 핵융합 핵융합에 의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별에서는 핵융합으로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탄소가 되는 탄소까지 생성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안의 온도가 점점 높기 때문에 30억 K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 중심부에서 핵융합으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철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하지만 철보다 더 큰 원소는 중심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핵융합이 끝난 이후에 질량이 큰 별이 수축을 하면서 그 수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요. 그 초신성 폭발할 때 드디어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기억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과서 26쪽 원소의 주기성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의 주기성 이번 시간에는 뭐 많은 내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구별하는 거 하고 그 목표는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간단한데 그거보다는 원소 기호도 좀 외우고 그 전반적으로 앞으로 배워야 될 것에 대한 예비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돼요. 그거를 뒤에 숙제로 제시할 테니까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소의 주기성 들어가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개념이 있죠. 하나는 원소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원자라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저도 이제 쓸 때 원소 원자를 구별은 할 줄 알지만 쓸 때는 원소 원자 그냥 구별 없이 쓰는데 이건 사실 지금 개념적으로 좀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많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원자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많은 원자들 만들어진 거를 이제 분류를 좀 해야 돼요. 분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분류를 할 때 처음에는 그 성질 갖고도 분류도 하고 양 갖고도 분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입자들을 그 입자 안에 포함한 양성자의 개수를 갖고 분류를 합니다. 그럼 양성자의 개수를 갖고 분류했더니 대략 우주에는 118종의 원소가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원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원자들을 분류를 하니까 118종이 나왔어요. 그러면 각 118종이 나온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거를 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 성분을 나타내는 말인 건 똑같은데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하나를 양성자 하나를 가지는 그런 원자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수소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원자는 입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알갱이 하나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의 의미를 가져요. 수의 의미를. 그러면 지구상에서는 118종의 원자가 있다. 이런 표현도 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는 118종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원자는 얘기할 때는 입자라는 관점이 크고 원소는 종류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H2O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물이에요, 물. 자, 그럼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여기서 물을 이루는 원소는 하고 물었으면 물을 이루는 원소는 보니까 H인 수소가 있고 O인 산소가 있죠. 그래서 물을 이루는 원소는 두 종류의 수소 원소하고 산소 원소. 근데 물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는 몇 개냐 하면은 여기 수소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산소 원자는 한 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원소를 더하라 그러면은 수소 원자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뭐 상관없이 다 수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원소는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원자는 개수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 좀 이해하고 있으세요. 자, 교과서 26쪽에 27쪽에 오늘 수업 시간엔 별다로 이렇게 교과서 띄워놓고 줄을 긋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교과서에서 줄을 긋으면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교과서 16쪽에 나와 있죠.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 그래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데 여기서 아까 종류의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아까 물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죠.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거죠. 교과서 26쪽에 해보기가 있죠.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우리 주위의 물질들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냉장고 속의 물질 5가지를 골라 쓰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각각의 물질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사해 발표해보자 했는데 우리 그냥 조사하여 발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이 제시한 거를 좀 이렇게 그 책에 필기하는 칸이 있죠? 거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적을 때는 알고 있죠? 잠깐
일시정지 눌렀다가 그 다음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냉장고를 열었더니 채소가 있네요. 채소하고 과일이 있는데 채소하고 과일의 주성분은 뭔가요? 그렇죠. 포도당이죠. 포도당. 자, 포도당은 분리를 해보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도당인데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담는 용기인 플라스틱 그릇. 플라스틱 그릇은 이렇게 플라스틱 그릇 같이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고분자 화합물. 고분자 화합물은 어떻게 만드느냐? 탄소 원자들이 여러 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우리 탄소 화합물 배울 때 잠깐 더 언급하겠지만 플라스틱 그릇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들이 여러 개 중첩되어 있고 그 사이에 수소 원자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 더 배웠어요. 포도당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CHO.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CHO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겠죠? 플라스틱 그릇은 CH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여기에 더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유리병이 나왔네요. 자, 유리병은요, 우리 유리잖아요. 유리의 주성분은 뭐냐면 모래예요, 모래. 이 모래를 우리 이제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규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규소. 여러분들은 실리콘이라고 주로 많이 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산소도 유리병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병, 우리 암석이 규소와 산소의 기본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인 나트륨을 잠깐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병은 주로 규소, 산소,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병뚜껑은 뭐 잘 알겠죠. 당연히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철로 만들어졌죠. 철. 자, 우리 다음 예시 넘어갑시다. 어우, 달걀이 나왔네요. 배고프네요. 자, 달걀은 달걀의 주성분은 뭐예요? 단백질이죠, 단백질. 단백질은 우리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그냥 우리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이렇게 하는데 그냥 외울 때는 CH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단백질 CHON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달걀 껍데기는 이거를 탄산칼슘이라고 부르는데 분해해 보면은 칼슘 원자, 탄소 원자, 산소 원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달걀 껍데기는 탄산칼슘이라고 불러요. 2학기 때 산 염기할 때 한 번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어느 집 냉장고인지 뭐 캔이 너무 많네요. 자, 음료수가 들어있는 캔은 우리 캔은 다 대부분 뭘로 만드나요? 그렇죠. 알루미늄으로 만들죠. 자, 그러면 우리 냉장고만 봐도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음식이나 용기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원소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접한다는 얘기는 곧 원소를 많이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상에는 몇 종류의 원소가 있다 그랬어요? 네. 118종의 원소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118종의 원소가 있으면은 이렇게 많은 원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원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사람들이 원소를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책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뭐 자연과학, 인문학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책을 찾는 것처럼 원소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씩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좀 분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소를 좀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기율표라고 부릅니다. 주기율표.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28쪽 피면 되겠습니다. 자, 28쪽에 주기율표 폈나요? 네. 자, 주기율표 잠깐 설명할게요. 일단 주기율표에 봤으니 당연히 원소가 있어야 되겠죠?
원소가 있어야 돼요. 원소가 있는데 원소에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써놨네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자 번호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어요. 이 원자 번호는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그럼 원자 번호가 지금 우리 118번까지 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영문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죠. CA 이렇게 또는 뭐 H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건 뭐라고 부른다? 원소 기호라고 불러요. 원소 기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소 기호 밑에 또 써놓은 게 있죠. 칼슘 이렇게 써놓고 옆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원소 이름이 되겠습니다. 원소 이름. 원소 이름은 그 국제화학회에서 장명해준 대로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 어떤 거는 바탕색이 노란데 어떤 거는 바탕색이 파랗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렇죠. 바탕색이 파란 거는 뭐예요? 금속. 바탕색이 노란 거는 비금속 이렇게 부릅니다. 또 글씨를 보니까 글씨가 어떤 글씨냐면 빨갛죠. 수소 같은 경우 빨갛죠. 헬륨도 빨간데 탄소는 까맣죠. 이 브로민은 파란데 수은 파란데 파란 거 있죠. 그죠? 그거는 뭘 나타내냐? 실온에서 온도가 아주 높거나 온도가 낮은 상태가 아닌 우리 실온 한 15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온에 있을 때 얘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예, 그렇죠. 수소는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탄소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검정색 글씨가. 수는 파란색이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기율표만 딱 봐도 주기율표 봐서 이만큼 뭐예요? 얘는 비금속이구나. 이만큼은 금속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 상온에서 얘는 기체구나. 얘는 액체구나. 얘는 고체구나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분류하기 좋게 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공부하기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원소들을 이미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류법을 이용해 갖고 분류를 해놨어요. 앞으로 이제 한 2시간에 걸쳐서 계속 이 주기율표를 어떻게 분류했느냐, 이걸 좀 공부할 거예요, 저희가. 자, 그럼 뭐 이제 원소들 많지만 대충 그냥 구별을 해봐라. 그럼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어떤 거 있어요? 얘가 액체냐, 기체냐, 고체냐 이런 거로 구별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뭘 배우는 거예요? 네,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걸 배울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원소는 뭐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뭐하고 뭘로 구별을 한다?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구별을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물질을 어떻게 많이 분류했나요? 도체하고 부도체로 많이 분류했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소들 중에서 광택이 있으면서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금속 원소라고 부릅니다. 광택이 있으면서 열하고 전기가 잘 통하는 걸 금속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27쪽에 줄 그으면서 그 내용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철하고 구리, 금 같은 경우는 우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금속 원소 그림이 27쪽에 나와 있네요. 철, 구리, 금. 철은 각종 철물 및 기기에 이용되죠. 너무나 뭐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예요. 지구상에 풍부합니다. 철은. 그리고 철기 시대가 열면서 인류의 문명이 바뀌기 시작했죠. 아주 인류가 인류 역사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원소 중에 하나예요.
자, 구리는 뭐 전선에도 이용되고 구리도 이용되는 게 굉장히 많죠. 이용되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구리가 많이 나질 않아요. 거의 안 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다 써야 되는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구리. 자, 금은 뭐 그 자체가 귀금속이죠. 귀금속이니까 발견하기 쉬운 금속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반도체 회로의 기판 같은 데도 이 금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용되기도 한 게 아니라 많이 이용되죠. 그래서 이런 금속 원소들도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얘가 금속인 걸 나타내는 기준,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예, 광택이 있으면서 열하고 전기가 잘 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교과서 27쪽 생활해놓고 우리 몸에 필요한 철 이렇게 했네요. 철은 우리 몸의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원소로 시금치나 간 등의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럽죠. 자, 우리 몸의 혈액이 산소를 운반한다. 누가 합니까? 중학교 때 배웠는데 예, 이제 답답하게 나온 것 같아요. 뭐가 한다? 부자만 쓸게요. 쓰기 힘들어요. 헤모글로빈이 하죠. 다 쓸게요. 자, 근데 이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성분 중에 하나가 뭐다? 철이에요. 철. 자, 산소를 운반하는데 헤모글로빈이 운반하는데 그 중요한 게 철인데 그럼 철은 우리가 철을 섭취한다 그러면 철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 몸이 흡수하는 거는 철 그 덩어리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철 이온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철 이온이 그 음식마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철 이온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뭐다? 시금치나 간 같은 음식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금속이 철도 우리 몸을 이루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 금속이 아니면 이제 다 뭐겠어요? 비금속이겠죠. 교과서 27쪽에 비금속의 특징 나왔어요. 줄 긋고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아까 금속이 광택이 있었으니까 비금속은 광택이 없죠. 금속이 열하고 전기가 잘 통했으니까 비금속은 열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뭘로 배웠어요? 그렇죠. 부도체로 많이 배웠죠. 부도체로. 근데 여기서 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데 흑연은 연기가 탄소는 전기가 좀 통합니다. 열도 잘 통하고요. 자, 또 세 번째 특징이 있네요. 금속 원소보다 종류는 적지만 이 종류는 금속 원소보다 종류는 적지만 비금속 원소는 이게 결합을 잘해요. 또 다른 원소하고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뭐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 다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건 계속 다양한 결합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물질을 생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금속 원소는. 교과서에 대표적인 예로 든 거는 탄소, 인, 헬륨 등인데 한번 보죠. 자, 탄소는 뭐 탄소가 모여서 이제 우리가 만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연필심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사용되고 하고 나중에 이제 그래핀 같은 걸 배우게 되면은 신소재에서 이 탄소가 굉장히 용도가 넓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는 굉장히 인화성이 높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성냥에 이용이 됩니다. 성냥에 이용이 되는데 요즘 뭐 성냥 쓰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도 이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이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자, 헬륨은 풍선이나 비행선을 띄우는 데 이용된다 했는데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죠. 굉장히 가벼운 기체예요. 굉장히 가볍다 보니까 공기보다도 가벼워요. 그래서 헬륨을 집어넣은 풍선은 대체적으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뜨죠. 근데 아쉽게도 헬륨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헬륨 풍선 띄워버리면 지구상에 있는 헬륨이 많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이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중요한 헬륨 사용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네온 사인 같은 데 주로 사용해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흑연은 연필심에도 이용되는데 아까 비금속 원소니까 당연히 전기가 안 통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열도 잘 안 통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흑연은 비금속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비금속 원소 맞아요. 전기가 어떻게 해요? 잘 통합니다. 전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아마 한 실험 중에 그 샤프심 끝에 양 끝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흘려갖고 샤프심 태우는 실험이 중학교 때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3 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은 흑연은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7쪽에 사고력 키우기는 답은 달 필요 없이 그냥 제가 그냥 같이 얘기해 봅시다. 뷰테인 가스가 들어있는 가스통인데 뷰테인 가스 하니까 좀 이거 새롭죠? 우리 주로 뭐라고 불러요? 가정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가스는 주로 프로판 많이 사용하죠. 근데 우리 그 가정용 버너에 사용하는 가스는 부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탄 가스가 들어있는 가스통과 가스통 속의 물질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사해 보는 게 이거 뭐 좀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가스통은 당연히 뭘로 되어 있겠어요? 철로 되어 있죠. 철은 당연히 무슨 원소예요? 금속 원소입니다. 자, 가스통 뚜껑. 우리 빨간색 뚜껑 막혀져 있죠? 그럼 뭘로 돼 있어요?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플라스틱은 아까 뭐라 그랬었나요? 탄소하고 수소가 주로 탄소예요. 탄소하고 일부 수소들이 이제 결합한 건데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플라스틱 종류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인 탄소, 비금속 원소인 수소가 이제 결합해 있는 거고 가스통 속의 물질은 아까 무슨 가스라 그랬어요? 뷰테인 가스라 그랬죠? 근데 보통 부탄가스라고 얘기합니다. 뷰테인 가스는 부탄가스 자체가 비금속인 C하고 H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탄가스 자체가. C하고 H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부탄가스가 되고 프로판가스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스통 하나만 봐도 금속과 비금속을 골고루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정리되셨죠? 자, 27쪽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1번 답 따라 봅시다. 1번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는 몇 종류다? 118종류고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잊어먹지 않도록 하세요. 자, 2번 다음 원소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고 했는데 금속하고 비금속 분류하는 방법 어떻게 설명했죠? 우리 두 가지 요건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그렇죠. 광택이 있느냐. 두 번째 열이나 전기를 잘 통하느냐. 이거였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주기율법 찾아볼 필요도 없이 알루미늄은 금속, 칼슘은 금속, 산소하고 질소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이건 비금속이에요. 물론 다 기체 상태니까 비금속이죠. 그럼 여러분은 답을 어떻게 달면 될까요? 뭐하고 뭘로 분류한다? 광택과 열과 전기 전도성을 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하고 칼슘은 금속, 산소하고 질소는 비금속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네네, 잘했을 거라고 믿어요. 어우, 지금 막 흥분하죠? 시간도 얼마 안 끝났는데 오늘 수업을 갑자기 다 끝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요. 오늘 수업은 이 PPT가 이 마지막 장인데 오늘 수업은 다른 때보다 좀 빨리 끝납니다. 빨리 끝난 이유는 지금 이걸 외우시라고요. 수업 시간 끝나기 전에. 원래는 친구들이라고 함께 한 30분 같이 외워요. 근데 이건 대면 수업이 아니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과제로 제시할 수밖에 없네요. 자, 우리 원소기호 외워야 됩니다. 원소기호 외워야죠. 이걸 안 외우면 불편해요. 일단 아까 봤지만
탄소, 단백질 구성 성분, 탄소, 질소, 산소, 수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CHON 이렇게 하면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C, H, O, N 이렇게 하면 편한 걸. 그러니까 원소기호를 알아야지만 좀 공부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원소기호를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그 원소기호를 외우라고 이제 시켰더니 그 수헬리베, 붕탄, 질산 이런 식으로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외우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외우는 거는 좀 자제를 좀 하고 우리 좀 제대로 좀 원소기호를 좀 외워야 됩니다. 원소기호를 그냥 외우면 안 되고요. 원소기호는 항상 뭐랑 같이 외워야 된다? 원자 번호랑 같이 외워야 돼요. 원자 번호랑. 다시 설명합니다. 원소기호는 뭐랑 같이 외워야 된다? 원자 번호랑 같이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원자 번호가 필요해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도.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나요? 수소화학회 외우는 게 아니라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루오린, 10번 네온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또 그렇게만 외우는 게 아니라 또 어디까지 또 같이 해야 된다? 주기율표 위치하고도 좀 같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자, 맨 첫 칸에 주기율표 맨 첫 줄에는 뭐가 있다? 1번 수소, 2번 헬륨이 있다. 주기율표 두 번째 줄에는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붕소 뭐 이렇게 있다. 주기율표 세 번째 줄에는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이게 있다는 걸 같이 외워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몇 번까지 외우자? 20번까지 외우자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뭐, 안 해온다고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얼굴 보기 전까지 검사할 수 없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오면은 다음 시간에, 쫓아오기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외워주세요. 자,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외울 때 중요한 거 뭐 같이 외우자? 원자번호 같이 외우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 위치도 같이 외우자. 자, 이렇게 해서 5차 실습을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5차 시는 좀 다른 차 시에 비해서 좀 편안하셨죠? 편안했는데 불편한 게 하나 있네요. 뭐가 있어요? 주기율표를 외워야 되는 불편함이 하나 있네요. 어, 자, 지금 수업 우리가 50분 수업이면 아직 끝날 때까지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자, 정지하고 이거 틀어놓고 다 끝날 때까지 완강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주기율표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자, 저는 6차 시 때 다시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